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요즘 대구와 서울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 공감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 대구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3월부터 시작된 늘봄 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현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칠곡 운전면허 시험장 내거리에서 태전 3거리 방향, 태전 3거리 2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구암로 북구구민운동장에서 구구터널 방향, 북구구민운동장 지난 지점에서 승용차 사고로 가장자리 차로 이동해 처리 중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화랑로 효신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전대로 서대구 나들목에서 침산교 방향은 서행하고 있고, 중부내륙지선 금호갈림목 방향, 서대구 요금소 50m 못 간 지점 하이패스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출발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10도를 넘기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는 13도, 김천은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동산지와 내륙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지난 겨울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따뜻했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네. 수치상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대구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대구 경북 2023년 겨울철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 지난 겨울 대구 경북 강수량은 209mm로 평년 대비 286% 수준으로 역대 1위였습니다. 강수일수 역시 27.8일로 평년 15.2일보다 2배 가까이 많아서 역대 최다였습니다. 또 지난 겨울 대구 경북 평균 기온 역시 섭씨 2.4도로 평년보다 1.7도 정도 높아 3도를 기록한 2019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겨울, 비가 많이 내린 원인은 뭘까요? 예, 지난 겨울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한반도로 자주 유입된 것에서 이런 현상이 비롯됐다는 분석인데요.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류가 활발해서 이 지역에서 상층 고기압이 형성됐고, 이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기류의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대구기상청은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더 강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다는 건 구름이 많이 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시설 장물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물가까지 좀 걱정이 되는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그 민군 복합타운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대구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됩니다. 어제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 군사시설 기획관실 산하에 민군 복합타운 기획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설부서는 윤 대통령 공약인 민군 복합타운 실현에 필요한 실무를 맡습니다. 이 국방부 내에서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담당하던 실무자들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신설부서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드러나는군요. 예, 민군 복합타운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조성하는 군 복지시설 등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게 골자인데요. 대구시가 도심 군부제 이전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 중인 대구 밀리터리 타운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는 대구 구미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까지 모두 5개 기초단체가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르면 오는 9월까지 각 후보지, 임무 수행 및 정주 여건 등에 대한 국방부 평가를 받은 뒤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까지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전망입니다. 네,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밀리터리 타운도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발견돼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두고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구청이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부품 이른바 스터드 볼트 누락 문제를 삼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이 공방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원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 지연 책임을 물은 거네요. 시공사 측이 잘못으로 스터드 볼트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만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시공 비용을 포함해서 약 1억 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는 반대로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로 맞서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과 인근 주민들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건축주 측은 2022년 하반기 이슬람 사원 완공을 예상했는데 당분간 이런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이제는 완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주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대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영향력이 미치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 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유착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행동 강령을 어긴 건 중구의회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중구의회 어느 정도였길래요? 중구의회는 의원 1명당 평균 10.5개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대구시의회는 의원 한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기관 위원회 수는 평균 1.27개로 대구시 소속 위원회가 0.97개, 대구교육청 소속 위원회가 0.3개였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고 의회마다 참여 현황을 조사해서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뒤저동 자율방재단 대표로 일하고 있는 오태수입니다. 제가 또 택시를 하니까 매일같이 다니면서 신호체계를 바꾸고 했는 곳이 있습니다. 동구에 파티마 병원 상거리하고 새마을 오거리하고 그 두 군데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완전히. 새마을 오거리는 출퇴근 시간은 매일 3km 정도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로 되어가 있으니까 차선도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진 동시가 이제 차선으로 변경됐어요. 신호 체계가 바뀌고 나니까 교통 체증이 3분의 1로 줄어버리고 파테만 상거리도 직진 정지 신호와 좌회전 화살표가 도로도로 꿈 신호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지나가다가 보면 또 그런 게 보이니까 또 하게 되고 제가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동부 서예 서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표창까지 주더라고. 차가 안 빌리고 바로바로 소통되니까 그것도 참 보람을 또 느꼈어요. 다른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좋은 일에 좀 서로서로 도우면서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홍 시장이 이 사업 추진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힌 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3일절인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달필철도 축가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 대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네. 대구와 광주가 이른바 달빛 동맹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있으니 대구, 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들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의견도 참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 네, 이 홍준표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쭉 생각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광장 조성과 동상 건립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5일 대구시가 첫 회의를 열고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명위원회 심의 여부 등을 이 구체적 절차를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름도 바꾸고 동상도 세우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처음에 동상을 동대구역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동상과 기단의 무게로 하중이 좀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산업화 뭐 이런 좀 상생성까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 쪽인 동세구역 북서쪽 광장이나 네. 도로변 뭐 또 마지 주차장 등 여러 곳을 후보지로 두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일단 대구시 관계자 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일단 동상 제작에 통상 뭐 3억에서 많게는 6억 원 정도가 자체에만 이렇게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내문과 구조물 제작 등을 합해서 총 한 10억 원 가량 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대구시는 추산을 하더라고요. 네.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대구시 입장입니다. 동상이 뭐 흉상이냐 뭐 전신상이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많이 다를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자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지역사회 논란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각각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대구를 대표하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상징물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민간단체인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이 동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제안이 동대구역 광장도 있었고 반월당 내거리도 있었습니다. 홍 시장은 좌파가 집권할 때는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던 자진 월북 인사 정율성 동상과 공원도 국민 세금으로 500억 원이나 들여서 조성했다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 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입장을 보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제 최근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 광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논평이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제 논란이 많고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다. 또 동상은 흉상 논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제 홍 시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 행태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동상을 세워 기념하려고 한다. 뭐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기념 사업에 세금을 들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과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만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추모, 동상 건립 등 기념 사업을 하자는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시기에 긍정적 평가를 한 명의 대통령에게 또
부정적 평가를 한 명에게만 온전히 돌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 현대사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평가 기준 중 한 가지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보다는 이 과오가 좀 많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이 근대적인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몇몇 정책들에 대한 이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 분명히 있지만 있죠. 네. 네, 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미래에 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이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전 좀 필요한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질적으로 보면요, 박정희 동상 건립 등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조례 제정이 필요할 텐데 네. 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또 동대구역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는 문제도 앞으로 이제 명칭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동의 절차가 이제 따라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이제 홍 시장이 꺼낸 박정희 기념 사업을 의제를 두고는 왜 하필 이 시기냐 이런 이제 민주당의 지적. 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더 예민한 시점입니다. 여론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점은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두고 매번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대구시가 좀 의식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공정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모 사업을 해오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다. 상무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 일대에 이 역사자료관, 민족중흥관이 있고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사업이죠. 새마을운동을 기념하는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역시 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미에 가보면 이 박정희 길 걷기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 길도 마련되어 있고 이 박 전 대통령 밥상도 이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2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해서 추모관이 좁다면서 개선 방안을 또 주문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구미시가 사업비 500억 원을 편성해 이 숙모관을 건립하자라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추모관 방문객이 20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 이 건립을 두고 구미 지역사회에서는 또 갈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니 지금도 돈을 이만큼 썼는데 또 더 써야 되냐 이런 반대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사실 이제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예, 지역에 보면은 이제 구미 생가와 모교인 구미 초등학교, 새마을운동 박살지인 청도군 신도마을에 전신상이 있고요. 네. 서울 영등포구 물레을림공원에도 흉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5.16 당시 지하벙커 지휘본부였던 곳으로 85년 수도경비사령부가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됐는데 네. 흉상 철거와 존치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철원군 군탄공원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전신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지금 다른 여러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전국적으로.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1990년에 출범을 했고요. 2013년에 재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노무현 재단, 김대중 기념사업회가 대통령 서거 후에 만들어졌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퇴임 후 12년이 지나서 이 김영삼 민주센터가 이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이 재단을 재단이 또. 설립했습니다. 정치적인 공과나 시비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뭐 크게 성장한 데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점 부인할 수 없지만 네. 기념 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좀 커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에 이제 6.25 전쟁 당시 한미 정상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또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도 논란이 좀 컸었죠. 현재 서울에서도 이제 종로구 송영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찬반이 갈려서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런 예상이 있군요. 자, 앞서 백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론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또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기념 사업 추진 빠르게 추진이 될지 제동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념 갈등이 뭐 심한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가져봅니다. 네.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물론 필요합니다. 뭐 하지만 최선으로 가는 게 옳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저 생각인데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둘러싼 갈등만큼 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소모적이다. 네.
가령 홍 시장이 정률성 동상과 공원도 이제 그 국민 세금으로 500억 원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구미에 벌써 박정희 생가와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등 조성에 1,4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액수 비교로 한다면 끝도 없거든요. 네. 뭐 이런 논쟁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과 사업에 돈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의 한마디로 저는 지금 여기 우리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특히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신 계승에 대구시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작이 됐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에서는 이번 학기에 7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가 방문한 신서초등학교는 1학년 전체 학생 32명 중 24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합니다. 코딩, 책놀이,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놀이나 표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학생, 학부모의 얘기 들어보시죠. 얘들아 다 같이 조용합시다. 네. 자, 르세라핌의 빛이. 다시 한번 갈게요. 손질 거예요, 그죠? 자, 준비. 앞에. 네, 뛰어. 이렇게요. 오, 잘하네. 뒤에 하나. 뒤로. 하나, 둘, 점프. 이렇게. 1학년 2반 간화입니다. 방송 댄스나 춤 이런 거 쳐본 적 있어요? 아니야? 그럼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동작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오늘 쉬는 시간에는 어떤 거 했어요? 종이접기야 나비접으로 나왔는데 친구들 도와주려고 했어요. 알리자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춤 춰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춤추는 거 말고 동화구연도 해보고 그림놀이도 해봤잖아요. 네. 미술놀이 할 때 엄마랑 아빠랑 저거 있는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림 보여주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어요. 밥 먹고 난 뒤에도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학교에 처음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와서 아이가 재미있었다고 매일매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부모 입장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도 학부모도 만족을 하고 또 수업도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의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늘봄 담당하고 있는 안성은이라고 합니다.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요.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오늘처럼 신체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뛰어놀면서 즐겁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아이들도 교내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늘봄학교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신기현입니다. 신체놀이 첫 수업을 하는데 저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첫 동작을 배우면서 무척 들뜨고 흥분해서 아이들이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네요. 우리도 희망자가 워낙 많아서 늘봄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늘봄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들 행복하게 지내다가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테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친구들 사이좋게 재밌게 참여하고 뭐가 가장 재밌는지도 여러분이 찾아내준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 한 명이 20명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지만 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비 학부모 사전 수요 조사에서도 75%가 넘는 응답자가 늘봄학교 참여를 원했거든요. 네. 앞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공간 마련, 인력 확충,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면서 차근차근 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김의주 초등교육과장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2학기는 1학년 전체 학교 감독. 2025년은 1, 2학년이 같이 하게 되고 2026년은 초등학교 전체 학년이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교육청에서 전문직들이 특히 교육감님도 학교에 이제 나가 보시고 하셨는데 직접 늘봄 학교에 가서 학생들 수업을 지켜보니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뮤지컬, 영어, 그림책, 놀이 등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그 3월 첫 주부터 늘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그 문의도 많고 호응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인력은 늘봄 문물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별로 이제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3월에 꽃샘 추위도 있고 하니 바닥 난방 등 학생 친화적 놀이 공간도 저희들이 70개 학교에서는 다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이제 공개 수업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야 2학기에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는 사실 대학도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도서관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이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늘봄 학교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네, 늘봄학교가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아침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마 좀 포근하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꽃샘 추위가 물러가면서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고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좀 흐려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3월 11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